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학부 수학전공 교수 최용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쉬그리드와 메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3차원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수 함수 그래프가 나왔어요. 네, 이변수 함수 그래프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z는 fx, y와 같은 이변수 이상의 함수 그래프는 플롯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라고 하면은 메쉬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처음 보시면은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천천히 잘 보시고 꼭 기억을 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 테스트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은, 이변수 그래프에서 좌표 XY를 설정하기 위해서 메쉬 그리드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변수 이상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근데 우리는 우선은 이변수에 대해서만 봅시다. 그 XY라는 이변수 그래프를 그릴 때, 그때에 계산하고자 하는 격자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격자판을 메쉬그리드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쉬그리드의 그 함수의 명령어 구성은 xmin 땡땡 xmax, ymin 땡땡 ymax, 그리고 걔를 대문자 x랑 그 대문자 y에다가 내가 대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실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보시면은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간단한 예제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는 좀 보도록 합시다. 저 메쉬그리드라는 A의 생김새를 봤더니 대괄호를 열어주시고 대문자 X, Y라는 애에다가 메쉬그리드 xmin 땡땡 xmax, ymin 땡땡 ymax다.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은 다 변수예요. 대문자 x랑 대문자 y라는 애는 변수기 때문에 원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정하셔도 돼요. 변경 가능.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x, y, y 뭐 요런 식으로도 바꾸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x랑 y에 대한 값을 나타내주는 애다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뭐 xx나 yy 또는 대문자 x 아니면 대문자 y 아니면 소문자 그냥 xx, yy 뭐 요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단한 예제를 보면은, 우선 출력하고자 하는 애는 대문자 x랑 대문자 y로 하고, 메쉬 그리드 하시고 x의 값은 1부터 3까지, y의 값은 10부터 13까지로 봅시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뭐 새로운 거 열어주시고 x, 대문자 y라는 애를 메쉬 그리드 1부터 3까지, 10부터 13까지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네, 명령창에 x라는 애랑 지금 y라는 애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x라는 애는 지금 1, 2, 3, 1, 2, 3, 1, 2, 3, 1, 2, 3 이라는 애가 생성이 됐고, y라는 애는 10, 10, 10, 11, 11, 11, 12, 12, 12, 13, 13, 13 요런 애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는,
1부터 3까지 x값은 1부터 3, y는 10부터 13을 갖는 앤데 왜 대문자 x랑 대문자 y는 이런 값을 가졌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왜 이렇게 되는가. 예. 여기다 결과는 제가 여기 직접 써드리진 않을게요. 보면은 왜 저렇게 나왔냐.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x에 해당되는 값, x는 지금 1, 2, 3 값을 갖고 있죠. y는 10, 11, 12, 13 값을 갖고 있어요. 얘를 격자판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요 1이라는 애, x가 1인 값을 갖는 격자판, 네, 한 줄을 만들어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라는 값을 갖는 애, x1 옆에 있겠죠. 2라는 값을 갖는 애들 이렇게 줄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고, 3이라는 값을 갖는 애, 네, 이렇게 옆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y에 해당되는 값, 네, y에 해당되는 10이라는 애, 지금 여기 1, 2, 3을 지나면서 y 값은 10을 갖는 애는 이렇게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11 값을 갖는 애는 10 옆으로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12라는 애는 또 그 옆으로 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13이라는 애는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때에 요 만나는 점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여기 만나는 점들을 이렇게 쭉 찍어 보면은 지금 몇 개 안 되니까는 다 그려 볼게요. 만나는 점들을 지금 검은색으로 나타냈어요. 검은색 점으로. 지금 검은색 점으로 나타낸 애를 봤더니 4 곱하기 3짜리 행이 4개, 열이 3개짜리인 4 곱하기 3짜리 크기를 갖는 격자가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각각의 격자에서 요 점들이 해당되는 값을 봅시다. 요 점은 지금 어떻게 나타내죠? x값이 지금 1이고 y값은 10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요 점은 x값이 2고 y값은 10, 요 점은 x는 3, y는 10,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점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좀만 더 보면은 요 점은 x값은 1이고 y값은 11, 요 점은 2,11, 얘는 3,11,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x에 해당되는 값과 y에 해당되는 값이 만나는 점들을 격자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 그 격자를 그려봤더니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에 해당된 부분, x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라고 하면은 1, 2, 3, 1, 2, 3, 1, 2, 3, 1, 2, 3 이라는 x의 격자 좌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y에 해당되는 격자 좌표, 지금 10, 10, 10, 10, 11, 11, 11, 12, 12, 12, 13, 13, 13 이라는 격자 y에 대한 격자 좌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대문자 x랑 대문자 y가 만들어졌냐 라고 하면은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얘 만든 것을 그림을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 라고 하면은 명령창에 우리가 x, y 값 볼 필요는 없으니까는 뭐 피겨 창 하나 띄워줄 거다 라고 해서 피겨 하시고 mesh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x 좌표 값인 대문자 x, y 좌표인 그 대문자 y, 그리고 z 값이 필요한데 지금 z 값이 우리가 없죠. 특정한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크기만 맞춰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는 0 곱하기 x다 라고 해서 그냥 z는 0 값을 갖는 애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실행해 보시면은 얘 실행해 보시면은 지금 x는 1, 2, 3 값 갖는 거 볼 수가 있고 y는 10, 11, 12, 13 값 갖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실제로 회전해서 보시면은 요렇게 x 1, 2, 3, y 10, 11, 12, 13 그래서 각각에 만나는 점들의 격자가 생성이 됐다. 우리가 여기서 그린 거랑 똑같죠.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대문자 x랑 대문자 y가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z에 대한 값을 0으로 해서 격자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값을 계산을 하나 해볼까요? 뭐 x 더하기 y 여기 z 값이 들어갈 건데 z라는 애는 x 더하기 y로 우리가 정해 봅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행해 보시면은 x랑 y랑 더하니까는 여기 1,10이라는 점은 11 값을 갖게 되겠고 2,10이라는 점은 12 값 갖게 되겠고 요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x좌표랑 y좌표 더한 값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회전시켜 보면은 격자 모양은 똑같은데 각각의 격자에 해당되는 x랑 y 값을 더한 것으로 z 값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했다. x랑 y 더한 게 z 값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여기 끝점에 해당되는 거는 뭐죠? 3 곱하기 3하고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13이니까 16 값을 갖겠죠. 실제로 3, 13, 16 값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메쉬 그리드를 나타내는 이제 방법과 왜 저렇게 나왔나 것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에 있는 문제, 유인물에 있는 문제를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개념 설명은 이제 드렸으니까 유인물에 있는 예제를 보면은 x, y 값을 뭘로 정했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부터 0.1씩 증가해서 2까지 가는 애가 x좌표, y좌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부터 0.1까지 0.1 크기로 증가를 해서 2까지 가는 애다. z라는 애는 어떻게 정할 거냐 라고 하면은 x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 이렇게 나타낸 거다. 요 식이 왜 나왔냐라고 하면은 x의 좌표를 유인물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y는 마이너스 2 사이에서 z라는 이변수 함수가 어떻게 됐냐, x 곱하기 익스포넨셜 지수항에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 z라는 애를 요렇게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나타낸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인물에는 그냥 메쉬 z만 나타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해놓고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시면은 그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결과는 잘 나와요. 결과는 잘 나오는데 나는 x좌표가 마이너스 2부터 2고 y좌표 마이너스 2부터 2니까는 여기 아래쪽에 해당되는 게 한쪽이 x고 한쪽이 y일 테니까 마이너스 2부터 2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요렇게 들어갔지? 라고 하면은 좀 돌려서 보시면은 왜 요렇게 값이 0부터 40까지의 값으로 들어갔나 41까지의 값으로 들어갔나 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메쉬를 그릴 때 플롯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x좌표나 y좌표나 뭐 이런 정보를 안 넣어주고 내가 함수 값만 z값 또는 y값만 넣어주게 되면은 나머지 해당되는 값들이 그냥 인덱스 값으로 들어가요. 지금 인덱스 값으로 들어가서 지금 1부터 41까지의 값으로 들어간 건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x랑 y 좌표 값으로 넣어주겠다라고 하면은 x, y, z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시면은 x좌표 마이너스 2부터 2, y좌표 마이너스 2부터 2로 잘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점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어떤 값을 내가 xy 좌표를 넣어주지 않고 z 값만 넣어주게 될 경우에는 그 xy 값이 인덱스로 표현이 되고 인덱스로 나타내기 싫다라고 하고 내가 실제 값으로 넣어주겠다라고 하면은 x랑 y 좌표도 꼭 넣어주셔서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나오는 거랑 똑같이 잘 그려지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행렬, 얘가 행렬이잖아요. 41 곱하기 41짜리 행렬인데 행렬끼리의 그 뭐 제곱과 곱하기와 뭐 빼기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z를 한 번에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포문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면은 데이터의 크기에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돼요.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유인물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 얘를 포문을 이용해서 나타낸다 라고 하면은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 한번 봅시다. 예. 책에 있는 것처럼 한번 써보면은 x라는 애는 린스페이스로 이번에 써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1개의 점으로 나타낼 거고, y라는 애는 린스페이스 마찬가지로 쓰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1개의 점으로 나타낼 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꼭 대문자로 쓰실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쓰셔도 되고, 메시 그리드 이쪽 부분이 x좌표, 그 뒤에 부분이 y좌표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x에 대해서 반복하고 y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서 왜 반복을 하냐라고 하면은, 지금 그림을 같이 보면은 왜 저렇게 포문이 유인물처럼 두 개로 들어가냐라고 하면은 x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반복을 해야 되고, y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10, 11, 12, 13까지 이렇게 또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각각의 모든 격자 점에서 내가 각각의 z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x에 대해서 한번 반복하고 y에 대해서 한번 반복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or i는 1부터 지금 41개까지 있으니까 41까지, for j는 1부터 21개, 그때의 어떤 값을 계산을 할 거냐, end로 우선 묶어주시라고 했었죠. end로 묶어준 다음에 z라는 값을 계산을 할 건데 ij라는 그 인덱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할 거냐, x, i번째 x값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번째 x의 제곱 빼기 y의 j번째 값의 제곱, 걔네 둘을 빼가지고 내가 z에 ij에다 넣겠다. 얘가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i가 처음에 1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j는 1부터 21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i가 1이 들어가고 j가 1이 들어가게 되면은 z의 1,1에다가 x가 1일 때, 인덱스 1을 가질 때, j가 인덱스 1을 가질 때의 값을, 함수값을 넣겠다. 즉 뭐 중간에 얘기를 해보면은 i는 1을 갖고 j가 만약에 15번째 값을 갖는다 라고 하면은 z의 1,15의 값에다가 x의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과 그리고 j의 15번째 해당되는 인덱스의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함수값을 z의 1,15에다 넣겠다 라는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모든 격자에서의 z값을 계산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해볼까요? 네, 출력을 하기 위해서 메시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 x좌표 넣어주고 y좌표 넣어주고 그때의 z좌표 넣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요런 오류가 발생을 해요. 이 오류가 뭐냐라고 했더니 데이터의 차원이 일치하지 않는데요. 11번째 줄, 지금 11번째 줄에 데이터 차원이 일치하지 않는다. 요런 상황이 왜 발생했냐라고 해서 후즈라는 애를 쳐보시면은, 후즈라는 애를 쳐보시면 지금 요렇게 구성이 돼 있죠. ij 뭐 요런 애들은 지금 그 실제로 하나씩 값이 들어가는 스칼라 값이니까 넘어가고, xx, 우리한테 중요한 건 xx, yy, z 값이 중요한데 xx는 21 곱하기 41짜리래요.
YY도 21 곱하기 40일짜리인데 Z라는 애는 41 곱하기 20일짜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뭔가 지금 얘네 XX랑 YY는 크기가 똑같은데 Z는 크기가 똑같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X, Y에 대해서 보면은 X 값이 지금 3개고 3개에 대한 거, Y 값이 4개에 대한 거다라고 하면은 X 라인을 이렇게 3개 그리고 Y 라인 4개 그려가지고 각각에 만나는 점을 그려봤더니 요 행렬의 크기가 4 곱하기 3짜리로 지금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포문을 돌려서 하게 되면은 X에 대한 좌표 인덱스 먼저 넣어주고 Y에 대한 인덱스 넣어주다 보니까는 지금 얘랑은 반대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위치가 그 X의 인덱스랑 Y의 인덱스의 크기가 바뀌어 버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은 그냥 X가 3개 들어가고 Y가 4개 들어갔으니까 3 곱하기 4짜리 나오려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행렬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격자를 그려봤더니 실제로는 행렬처럼 나타내 보면은 4행 3열짜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요렇게 IJ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얘네들의 인덱스 크기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유의를 하시고, 그럼 얘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Z의 인덱스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크기를 21 곱하기 41로 어떻게 맞춰주시면 되나요? 우리 배웠던 방법 중에 트랜스포즈라고 해가지고 엔터 옆에 있는 어퍼스트로피를 눌러주시면은 얘가 트랜스포즈가 돼가지고 행과 열의 그 개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얘 실행해 보시면은 지금 안 뜨는 거는 저 뒤쪽에 지금 열려 있기 때문인데 클로즈 올 해가지고 실행해 보시면은 네, 결과가 잘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아까랑 그림이 좀 다른 거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봐서 그렇죠. 얘를 그냥 마이너스 2부터 2로 다시 바꿔주시고 실행해 보시면은 아까랑 똑같은 그림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그냥 그 행렬 자체로 여러분들이 한 번에 계산을 하실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지만 포문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경우에는 요런 그 데이터의 크기에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 메쉬에서 지금 그 메쉬 격자만을 우리가 지금 본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등고선 즉 컨투어를 이용해서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메쉬 다음에 C, 컨투어의 약자인 C를 써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요 아래쪽 판에 요 등고선에 해당되는 값이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 등고선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